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강의, 앞으로 강의 계획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일요일 강의는 없고요.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에 우리 강의는 토요일 날 이제 용어 정리 오전에 4시간, 그 다음에 본 강의 4시간 해가지고요. 기초 체력을 기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까지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달 정도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시험 보는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죠. 그럼 3차 강의가 시작돼서 그때는 본 강의하고 시험 문제 풀이하고 많이 할 거예요. 특강하고. 그래서 요번에 추석 끝난 다음에는 용어 정리하고 본 강의 2개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화 시공에 대한 부분은 계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보지 못한 강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 부분에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문제점 위주로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께서 이제 계측에 대한 부분은 아예 모르시죠. 제대로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 현장에서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를 꺼낼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께서 기술사 시험에 이 얘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쉬운 얘기를 근본적인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필기하실 부분은 뭐냐면 실무상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 방안이 뭔지를 한 줄만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그 문제를 풀 때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로도 큰 점수를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제 양력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최초에 우리 지금 이제 DL이요. 대림산업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기술연구소에 있었어요. 5년간 있으면서 계측팀에 있었어요. 계측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계측팀이라는 데에서 있으면서 현장의 계측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거기 이제 주요한 것은 이제 흑막이 우리 같은 지하철 현장에서의 계측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 변경 이런 것들도 하고요. 흑막이, 교량, 댐 이런 부분의 계측에 대한 부분을 전담을 했어요. 원래 계측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계측팀은 융합팀이에요. 현장의 토질 및 기초도 해야 되고요. 구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측기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는 전기 전자팀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측에서 그 자동 계측 시스템을 DEMS라고 만들었어요. 대림 오토매틱 메저먼트 시스템 DEMS라고 만들었어요. 자동 계측 시스템이 최초로 나왔는데 그게 여기서 특허가 나왔어요. 그 팀이 있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계측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측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기술연구소만 있으면은 진급을 못할 것 같아요. 시공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옮겨서 현장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창선 삼천포대교, 서해대교, 지하철 현장의 7호선 7010 우선장 이런 데로 해서 현장 실무 경험도 누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거기서 하고요. 나와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왜 이걸 하느냐? 어느 순간 이제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하는데 이게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현장에서 이거 해봤다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떠드는 게 아니라 해봤어요. 실제로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도 알고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거기서 이제 특허를 낸 게 2개가 있는데 자동 계측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탐사 로봇이에요. 그것도 냈어요. 자, 일단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화 시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은 우리 이제 종종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여기 자료가 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냥 오늘은 가볍게 뭐만 쓴다? 현장에서의 문제점하고 개선 과제 한 줄씩만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계측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계측의 정의가 뭘까요? 자,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계측의 정의는 뭐예요? 계측의 정의는 기기 또는 신체를 이용해서 신체 기관, 감각 있죠?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청각, 시각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인체의 오감을 이용하거나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그 구조물의 거동을 역학적인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뭐라고 해요? 계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측의 정의를 딱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계측은 뭘까요? 목측이에요. 목측, 육안 관찰. 모든 계측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육안 관찰이에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각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터널 계측에서 보시면 A 계측과 B 계측이 있어요. A 계측은 맨날 하는 일상 계측이고요. B 계측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필요시 계측이에요. 정밀 계측, 특별 계측. 그런데 일상 계측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페이스 매핑, 육안 관찰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정호 씨,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계측은 뭘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의 목측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요. 육안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분석이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계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흑막이 계측이에요. 흑막이 계측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흐름인데 설계, 시공, 조치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설계를 하고요. 시공을 해요. 설계를 하니까 시공을 하겠죠. 네, 시공을 해서 공법을 적용했는데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응력, 변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된다?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위험, 경고, 안정. 위험은 굉장히 공사 중지 상태고요. 경고는 설계 변경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안정은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해가지고 공법을 지속하고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한다라고 해서 관리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즉 관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걸 넘어서면 위험한 건가 아니면 안 위험한 건가 하는 관리 한계치라는 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자, 기본적인 계측기기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흑막이 계측에 대한 기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흑막이 계측에 대해서 여기 모식도가 있는데, 자, 이제 흑막이 계측에서 우리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변형률계예요. 이거 많이 써요. 즉 변형률계. 변형률계를 우리가 이제 응력계라고도 하고 변형률계라고 하는데 응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응력은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오일러 공식, 우리가 이제 공식이죠.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탄성 계수에다가 변형률을 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응력계라고도 부르지만 변형률계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변형률을 가지고 응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책에서 보면은 요게 변형률계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응력계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변형률을 구해야 응력을 구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센서가 두 가지를 써요. 즉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전기 저항식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진동 현식이에요. 이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걸 안 봐요. 토목기술자가.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 전기 저항식 센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크게 확대해요. 이게 이제 센서가 얼마나냐면 이 새끼손가락 손톱만 해요. 센서가. 이 센서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박판이 있어요. 박판. 포일이 있어요. 포일. 이게 뭐냐면 철판, 얇은 철판이나 비닐판이에요. 이 박판 위에다가 뭘 까냐면 철선을 깔아요. 이렇게 도선을. 이게 전기저항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전기저항식 센서는 자 여기 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양쪽으로 당긴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길게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날 거예요. 즉 인장응력을 받거나 압축응력을 받으면 단면적은 커지거나 줄어들고 길이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거예요. 자, 원래 이랬는데 압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커지고 길이는 짧아진다. 이게 되시죠? 만약에 인장을 받는다면요. 단면적은 작아지면서 길이는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R이 원래 저항이 있어요. 도선이니까 이 저항치가 있죠.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 저항치가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길이가 길어지면서 호수가 직경이 짧아져요. 그럼 물이 잘 안 나가죠. 전기에서 보면 저항이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L이 있는데 길이가 있는데 L이 델타 L 해가지고 늘어나면 길이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저항도 증가해요. 이게 되시죠? 전기 저항식 텐션은 이렇게 측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R분의 델타 R 즉 원래 저항에서 변화된 저항은 뭐하고 비례한다? L분의 델타 L 길이가 원래 길이에서 변화된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변형률이에요. 변형률은 원래 길이에서 변화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측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변형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전기 저항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측정이 아니라 전기 저항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변형률도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된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R분의 델타 R은 얘가 비례를 한다. L분의 델타 L. 즉 우리가 얘기하면 변형률하고 비례한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R분의 델타 R은 예를 들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다 어떤 소정의 개수를 곱해서 L분의 델타 L이 된다는 거예요. 즉 개수를 곱하면 비례한다라는 거니까 어떤 개수를 뭐 1이 됐던 1.2가 됐던 1.3이 됐던 개수를 곱하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측기기의 뭐예요? 각각의 고유 개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성적서를 딱 받으면 전기 저항식 센서에 각각의 고유 개수가 있어요. 얘는 저항치 변화할 때마다 1.1을 곱해야지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 얘는 1.3이다. 얘는 1.5다. 얘는 2.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측기기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고유의 일련 번호와 그 개수가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고로 뭐가 돼야 돼요? 각각의 센서마다 그 개수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틀려요. 기기마다 많이 편차가 있어가지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험실에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 정도의 어떤 개수를 갖는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개수가 시험 성적서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 시험 성적서에는 개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건 1.2, 어떤 건 0.8, 어떤 거는 3.1 다 틀리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현장에서 계측을 할 때 볼 때 뭐라 해야 되냐면 전부 다 기기마다 개수를 곱해서 전부 다 산정을 하거든요. 응력을 일일이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데 센서 만약에 스트러트 1번, 스트러트 1번, 스트러트 2번, 스트러트 3번 이렇게 되면 각각마다 개수가 얘는 0.8이다. 얘는 1.3이다. 얘는 2.1이다. 라는 개수를 전부 다 입력을 해야 거기서 데이터가 입력을 하면 그게 응력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은 수로 한다고요. 시험 성적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2.1, 2.3 지멋대로 넣는다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현장에서 제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모든 계측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응력계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니까 똑같은 값을 일률적으로 놓고 시험 성적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계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 계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측 센서별로 각각 뭐가 필요하다? 시험 성적서하고 그 인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서의 개수가 그 계측의 프로그램이나 계측을 산정할 때 그 개수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됐던 엑셀 데이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던 간에 그 센서별로 그 개수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 계측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께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시험 성적서 갖고 와. 시험 성적서 각각에 대한 계측 센서별로 시리얼 넘버 그 붙어 있죠. 시리얼 넘버하고 시험 성적서하고 다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다 갖고 와라.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갖고 오라 하고 그 개수가 시험 성적서하고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측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시험 성적서가 없어요. 자, 시험 성적서 당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험 성적서 갖고 와. 저기 이제 정리된 거 갖고 왔는데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계측 엉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개수가 나오고 개수가 있어야 응력을 환산하는데 응력 환산 자체를 지목국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센서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시스템의 구성이 있어요. 시스템의 구성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센서가 있어요. 센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기 저항식 센서가 있고요. 또 이 센서 말고 진동 형식도 있어요. 진동 형식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센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센서끼리 묶는 게 있어요. 즉 진동 형식이다 아니면 전기 저항식이다 해서 이 센서를 각각 묶어서 이 데이터를 읽어주는 게 뭐라고 하냐면 먹스라고 해요. 자, 이걸로 이제 읽어준다. 왜냐면 얘는 전기 저항으로 읽고 얘는 진동 가속도로 읽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 측정 장치가 틀리겠죠. 그래서 측정 장치가 각각 틀리게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측정 장치가 있다. 그럼 이 측정 장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다 이렇게 줄줄이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로가라고 있어요. 로가.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측정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수신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 가지고 얘한테 한꺼번에 보내요. 이 로가 안에는 이제 AD 컨버터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요. 즉 전기 저항을 수치로 바꾼다고요.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좀 어렵지만. 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냐면 통신 장치가 있어요. 모뎀이나 이런 통신 장치가 있고요. 통신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통신 장치가 또 수신을 해야 되고요. 발신을 하면 수신을 하고요. 이게 이제 현장 사무실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서버에 저장이 된 걸 우리가 직접 단말기로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기기가 측정 장치를 통해서 로가를 통해서 통신 장비에 보낸 다음에 서버에서 그걸 읽고 그 읽어 저장된 거를 어떻게 된다? 직접 본다. 단말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PC로 보는 건 이거고요. 서버는 저장 장치예요. 서버 나가면은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제일 많이 쓰는 전기 저항식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얘가 뭐냐면 구리 도선이에요. 아니 필라멘트 우리 이제 이런 거 전구 보시면은 얇은 구리 도선이 있죠. 그게 이제 저항값이 크면은 발열을 하면서 불을 나면은 그게 전구 아니에요. 그 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이 늘어나면은 저항값이 늘어나니까 아 인장을 받는구나. 저항값이 줄어들고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아 이거 압축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이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해서 이 전기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 장치가 있어요. 먹스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보내서 로가에서 읽어요. 근데 요런 부분이 전부 다 전기 구리도선이에요. 똑같은 구리도선이라고요. 얘네들도 그 온도에 따라서 팽창 수축을 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끊어지면 어떨까요? 끊어져도 값이 읽혀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구리도선이기 때문에 얘가 수축 팽창을 하니까 마치 거동을 하는 양 읽혀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끊어진지 안 끊어진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치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측정하면 변용률을 측정해요? 저항값을 측정해요? 저항값을 측정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측정해요. 여기서 저항값을 측정했다. R1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구리도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측정기 바로 앞에서 구리도선이 길게 예를 들어서 스트러트가 이렇게 있으면 스트러트에 센서가 있고 구리도선이 있는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러트가 있고 여기 이제 벽체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먹스를 시켜 설치했어요. 측정 장치를. 그럼 여기 구리도선이 이만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초기치를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초기치라는 건 결국은 어디서 측정이 되냐면 그 클라이언트 즉 컴퓨터에서 측정이 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저항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센서 앞에서 한번 측정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구리도선이 연결돼서 끝나는데 여기 측정 장비 앞에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로가로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위에 있어서 로가로 여기저기서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한번 측정을 해요. 최소 3번의 초기치가 있어요. 센서 앞에서, 측정 장비 앞에서, 로가 앞에서 3번 측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저항값이 읽히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이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저항값을 측정한다고요. 처음에 이제 얘가 센서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1000ohm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ohm이에요. 이제 며칠 있다가 지나가서 측정하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됐냐면 1100ohm이에요. 그러면 이 그 저항값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델타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스 100ohm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당초 1000에서 100ohm이 증가한 거는 뭐 한다? 곱하기 변형률과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을 초기치를 읽어야 나중에 읽은 값하고 뺀 다음에 저항값의 변화를 읽고 거기다 개수를 곱해서 변형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기치 관리 대장이에요. 초기치 관리 대장이 없으면 이 변형된 저항값을 측정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아까 시험 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지금 또 뭐가 중요해요? 초기치 관리 대장이 필요해요. 초기치 관리 대장은 어디서 한다? 센서 앞에서. 그 다음에요. 측정 장비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도선을 가가지고 어디 앞에서요? 예, 로가 앞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리도선의 얇은 도선의 저항값을 읽는 거니까 이 연결된 이 리드선,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길게 뺀 전선을 연결한 이 선도 구리도선이에요. 얘도 온도에 따라 어떤 영향에 따라 시축 팽창을 하면 저항값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 저항값이 여기 읽히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 저항값의 변화가 여기 읽히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센서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기치를 3번 읽고요. 기존에 나왔던 저항값이 만약에 변화가 지금까지 한 1000이 변화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초기치에다 1000을 엎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항값의 변화가 지금까지 1000이 있었으면 망가져서 재설치를 하면은 1000의 저항값을 엎어서 또 저항값을 더 더한 것을 해서 응력을 산정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초기치 관리 대장은 가장 기본이에요.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 딱 발령이 나왔다. 그러면 계측 업체한테나 계측 담당자한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각 센서마다 그 시리얼 넘버와 맞게 시험 성적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초기치 관리 대장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각각 갖고 오세요. 그 초기치 관리 대장은 3점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되는지 갖고 오세요 하면은 안 갖고 와요.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측기계를 이제 초기치 관리 대장,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치 관리 대장이 있어요. 관리 대장이 있어요. 관리 대장은 3개를 해야 된다고 했네요. 균열 대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구조물 같으면 균열 관리 대장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검교정서가 있어요. 자, 검정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검정이 있고 교정이 있는데 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고 인증하는 거예요. 이 센서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라고 품질시험소에서 인증을 한 거예요. 그게 검정이에요. 검사를 했다. 검사에서 이제 정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교정은 뭐냐면 얘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은 얘가 노후화가 되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오작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에 따라서 뭘 한다? 그것을 제대로 0점 조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걸 교정이라고 불러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교정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인증을 처음 해가지고 했으면 얘가 이제 2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하면은 얘가 오작동을 하고 0점 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0점 조정하게 이거를 수치를 수정하는 거예요. 0점 조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교정이라고 해요.
0점 조정이 안 맞으니까 저울을 앉아 있는데 저울이 딱 0이어서 이제 내가 뭐 몇 킬로다 이렇게 쟀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울이 0점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교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가서 딱 세 가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요?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요? 검 교정서. 그 다음에요? 초기치 관리대장.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계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자, 모든 계측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된 거 저 세 개 가지 갖고 오세요 하면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갑자기 주시니까 시간을 일주일만 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서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걸 시간을 일주일 뭐 달라, 뭘 달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정리가 안 됐고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계측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혼내는 건 뭐 한다? 저 세 가지 서류는 갖고 오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측기기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서류 관리의 주체나 서류 관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현장에서의 3대 서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검증을 하고 센서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꺼낼 거예요. 어떤 계측기든 간에. 이해되시죠? 그렇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응력계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응력계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오늘 아마 이거 3시간 동안에 흑마기 계측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현업에서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 또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걸 다 관리를 안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한번 보시면 스트러트가 이렇게 있어요. 스트러트가 있으면 얘가 축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 축하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립축이 있어요. 중립축에다가 계측기기를 설치하는데 아까 이제 이거를 손톱만 한데 이걸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설치돼야 돼요. 중립축에 완전하게 일치하게 축이 맞춰서 설치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먼저 갈아요. 그라인더로 완전히 표면을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가 외부가 있고 여기 플랜지가 있고 여기 이제 외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옆면을 본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면을 쫙 간 다음에 자로 돼가지고요. 이 자를 얘가 만약에 30cm다. 아니면은 뭐 몇 cm다 하면 15cm, 15cm를 줄을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얘를 사인펜으로 쫙 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중립축을 딱 선을 맞추고요. 얘를 센서를 어떻게 하냐면 센서에다가 여기도 이게 비닐판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판이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사인펜으로 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 축을 맞춰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붙여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여기 붙었다.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붙었다. 그럼 계측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온다고요. 여기 위아래로 붙으면 왜 안 돼요? 얘가 휘응력을 받는 거예요. 왜? 휨을 측정하려면 위아래로 붙이는 거예요. 휨 인장, 휨 압축 이걸 하려면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휨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합에 대한 축력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축력은 외부, 즉 복부의 중립축에 설치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계측기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붙어 있는 놈, 여기 붙어 있는 놈, 이게 축이 안 맞는 놈 이렇게 중립축에 맞춰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 시 그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박판으로 돼 있고 구리도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철판은 얇은 철판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얇은 비닐판으로 돼 있어요. 얇은 비닐판은 어떻게 되냐면 면을 간 다음에 순간 접착제를 해서 꽉 눌러요. 기포가 안 생기게 꽉 눌러서 한다. 그렇게 붙여야 돼요. 밀착이 돼야지 모재하고 거동이 유사하게 거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붙여요. 기포도 생기고 떨어지고 한다.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만약에 센서가 떨어졌어요. 아니 순간 접착제에다가 본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제대로 붙어 있을까요? 아,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동을 못 읽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거동은 읽힌다. 왜 그러죠?
아까 도선이 있었기 때문에 도선이 오전 오후 팽창 수축을 하거든요. 그 저항값을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동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열 팽창률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라인더를 갈아가지고 그 중립축을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는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아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버팀볼을 설치하려면 초기의 응력이 0인 상태에서 맨 처음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압이 증가되는 양만큼을 측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치 시기는 응력을 받을 때예요? 응력을 안 받을 때예요? 안 받을 때 이제 초기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강제 야적장에서 현장에 적치를 해요. 반입을 했어요. 반입을 한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응력이 0인 상태다. 얘가 가설이 되자마자 바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초기치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아니, 현장에서 시공이 먼저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입이 이렇게 돼요. 반입이 되면 그 계측이 이제 업체가 가서 이거 스트러트 몇 번이에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이거 어디다 붙일 거야?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트러트가 일단 붙여진 다음에 계측 업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초기치가 제대로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응력은 받은 상태예요. 토압이 가동이 된 상태라고요. 초기치의 측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이게 제일 좋은 시기예요. 현장에서 스트러트를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까치발이 있죠. 브라켓이 있고 여기 이제 띠장이 있어요. 띠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스트러트를 이렇게 붙여요. 스트러트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보통 한쪽은 이렇게 붙여 있고 한쪽은 이렇게 스크류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스크류잭으로 오한마로 우리 이제 햄머로 때리면 스크류잭이 돌아가면서 밀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때리기 전에 붙여야 돼요. 스크류잭으로 하면은 5톤의 하중이 들어가거든요. 2에서 3톤 정도 보통 보는데 그럼 그 정도의 하중이 들어가니까 얘를 거치했을 때 초기치를 측정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지 하중이 0인 상태 아니에요. 근데 얘를 오한마를 돌려가지고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측정하면요. 그럼 토압은 일단 가동이 됐어요. 초기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측팀이 시공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지들 알아서 가가지고 설치됐네? 붙여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치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측기가 설치되는 시기를 시공팀하고 조율해야 돼요. 이 스트러트가 언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공 상태를 알아야 적정하게 붙인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초기치 측정 시기가 시공팀하고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시공 즉시 초기치를 측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즉 계측팀은 시공팀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계측이라는 것은 시공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적기의 시기가 있는데 초기치 측정 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제 스트러트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토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설치가 됐네요. 아, 이제 설치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이 스트러트에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요. 자, 앉아서 걸터 앉아 있는다. 보통 이제 저것도 안 매요.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플랜지를 갈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업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안 갈아요. 안 간다고요. 그냥 붙인다고요. 그럼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보통 우리가 강제가 고제를 쓰잖아요. 고제. 녹이 쓸었다고요. 그러면 녹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강제가 녹이 쓸어서 방리가 돼 있어요. 그 표면이 녹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 녹층 위에다가 얘를 붙이면 이 응력을 받는 게 이 거동이 같이 거동이 응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완전히 녹을 제거한 다음에 그 위에다 붙여야지 녹을 제거 제대로 안 하고 붙이면 어떻게 된다? 녹이 떨어진 상태니까 거동이 측정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갈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 갈아야 돼요? 거울처럼 아주 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밀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나중에 왔지. 앉아가지고 작업하려니까 이 밑으로 해서 갈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중립축 측정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붙이고 패드 붙여버려요. 방수 패드를 붙여버린다고요. 그럼 뭐예요? 누구도 어떻게 설치한지 몰라요. 이렇다고요. 계측이 엉망진창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이 계측을 하는 걸 이제 한번 보면 여기 한 예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자료 중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자료 자체도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녹이 여기 있잖아요. 계측기계에 붙였는데 이게 녹 제거가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녹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센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버팀목가 응력을 받으면은 이 거동이 얘 응력에 따른 어떤 변형률이 생기는데 그게 제대로 측정이 될까요? 아마 녹하고 같이 떨어질걸요, 이거? 이렇게 뻘거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거울처럼 얼굴에 비치도록 면가리를 해서 붙여야 돼요. 완전히 밀착을 해야 돼요. 모재하고 거동 특성이 모재하고 거동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치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계측관리 대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냥 NG예요. 아니 녹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제거도 안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장 계측은 50에서 80%는 계측기기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해되세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진동현식인데 이런 박판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전기식이니까 아무래도 습기가 들어가고 하면 오작동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하냐면 방수 패드를 붙여요. 찐득찐득한 어떤 그 파스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역청제 파스를 그냥 딱 붙여요. 그게 시커매가지고 안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붙여버리고 도선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이면은 일단 떼볼 수가 없어요. 떼면은 손상이 되니까 기기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붙은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대로 붙었나 하고 그걸 떼봤어요, 전부 다. 뗐더니 뭐예요? 센서가 없는 게 많았어요. 센서를 아예 안 붙였어요. 이거 한번 떼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센서가 안 붙어 있다고요. 이래요. 계측은 올라오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이런데 무슨 계측 분석이 돼요? 방수 패드를 붙여버리고 만다니까요. 엉망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계측기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이쁘게 붙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중립축에다가 센서를 구리 도선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걸 해서 도선에다 연결하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수축 테이프 같은 걸로 방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게 구리 도선이 노출이 돼 있으면 물이 들어가고 얘가 풀어지고 하면은 이것도 엉망진창으로 값이 나와요. 근데 보통 현장에 가보시면 그 수축 패드를 수축 그 튜브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전기 도선이. 그러니까 계측키가 치가 엉망으로 나와요. 근데 자 이걸 측정을 했어요. 일단 제대로 했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계측 측정치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00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된다. 예를 예를 들어서 1000kg per 스퀘어 센치가 나와야 된다. 이제 하중에 응력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50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가 종종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압축을 받으면은 플러스인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인장을 받나요? 벽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자빠지고 있나요? 왜 그러죠?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답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현장에서 AC 파일 토리벽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딱 하고 AC 파일 토리벽이 이거를 파일을 밟는데 파일이 아주 이쁘게 수직으로 안 돼 있어요. 수평으로 삐뚤빼뚤해요. 현장 가면.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다가 토리벽을 설치를 해요. 이제 우리 토리판을 설치를 해요. 토리판을 이제 과장을 해서 이렇게 설치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설치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띠장을 걸어야 되잖아요. 토리벽체가 있으면 이제 띠장을 겁니다. 걸면은 띠장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띠장이 걸린다. 그럼 버팀목을 설치하면 버팀목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버팀목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스크류잭과 버팀목가 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있으니까 여기 버팀목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크루제과 버팀목가 있고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 여기도 이거를 조금 더 그 제대로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여기도 띠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띠장을 이게 여기서 볼트로 연결을 한 다음에 띠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요.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버팀볼을 찍으면 버팀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또 이렇게 버팀볼가 스크루잭이 있어서 이제 설치가 되고 또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버팀볼을 보면 이 벽체하고 띠장하고 밀착이 이만큼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버팀볼하고 띠장하고 요만큼의 갭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쐐기목으로 전부 다 철판하고 쐐기목으로 다 간격을 메꿔야 돼요. 그래야 토합이 작용하면 응력이 작용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응력계를 여기다 설치한다. 그러면 토합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이만큼의 경사가 있다고 치면 얘가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휜다. 예를 들어서 과장을 하면 얘가 이쪽으로 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만큼의 각도가 있으니까 눌리면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버팀모가 이렇게 있으면 버팀모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휘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다.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압축이 나오지만 이 반대쪽에서는 인장이 나와요. 맞나요? 휨이 걸리니까. 얘는 압축 부재인데 휨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왜 휨이 걸리죠? 정밀 시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 변형열계를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얘가 인장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바깥쪽에 설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충력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두 개를 설치해야 돼요. 양쪽에다 두 개를 설치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돼요. 하나는 압축, 하나는 인장이 걸리는데 그거는 휨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충력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놓고선 평균을 내면 뭐가 나온다? 압축응력이 나와요. 센서는 반드시 어떻게 설치한다? 양측에 두 개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맞나요? 근데 현장에서 어때요? 하나만 설치해요. 그걸로 가동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측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이게 계측이 되냐? 마이너스가 나온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를 고쳐서 보고해요. 본인들도 잘 모르겠어요. 플러스를 고쳐서 보고한다고요. 왜 플러스를 고쳐서 보고해요? 마이너스라면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고 하면 자기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플러스를 고쳐요. 데이터를 중간에 막 만든다고요? 그럴 거면 계측을 왜 써요? 계측을 위한 계측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 선정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설치하고 싶으면 여기다 철판 보강을 해서 이거를 밀착을 시키고 여기다 쐐기목을 보강을 해서 여기다 우리가 얘기하는 버팀볼을 잘라서 붙이든지 쐐기목을 하든지 해서 이 벽체하고 일체화 시켜야 토합이 제대로 가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서 여기다가 측정을 하면 응력이 나올 리가 없어요. 벽체는 변형을 아무리 해도 응력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계측기기 위치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밀착 위치에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밀착된 위치를 잘 찾아서 야 여기다 설치해 라고 현장에서 해야 돼요. 물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이 있죠. 도면이 있다고요. 근데 그 도면을 보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가시설을 설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구조물이 뭐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굉장히 근접 구조물이 있다. 근데 여기다 설치하면 얘가 벽체가 이만큼 밀릴 때까지 토합이 가동이 안 되거든요. 응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밀착된 위치를 찾아서 하거나 여기다가 쐐기목을 걸어서야 돼요. 그래서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도가 분명히 있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공팀이 계측기기 설치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설치 위치가 적정한가 토합이 가동이 되는지를 조정을 해주고 그 위치 변경도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감응을 안 해주시면 텐션이 떨어지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계측기기 위치도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현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여기 쐐기목 안 설치됐으니까 여기다가 쐐기목을 하거나 여기다가 버팀목으로 추가 보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여기다 센서를 설치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정기 힘들면 밀착된 위치에다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벽체 변형에 따른 어떤 토합이 가동이 되면 충격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설치 계획도가 있으면 실제 설치도는 달라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사유까지 이렇게 써서 그걸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계측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가시설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가시설이 정밀 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밀 시공이 안 되죠. 가시설을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AC 파일이 이렇게 이 축이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설치되는데 봤어요? 안 돼요. 굴착을 해서 아무리 측량으로 제대로 해도 얘가 버팀목가 약간 돌기도 하고 약간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삐뚤빼뚤하다고요. 안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게 아니라 보이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H 파일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띠장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뭐 연결을 한다라고 하고 이제 토리백이 있다고 하면 버팀목랑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위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토합이 완전히 밀착이 돼서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감독이나 내가 뭘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가 센서 딴 데다 붙여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위치 적정성을 가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정밀 시공된 위치에다가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계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계측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트러트 응력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한다? 양축에 설치한다. 그래야지 휨에 대한 어떤 응력 변화를 잃지 않고 순수 충력만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 위치, 즉 벽체하고 밀착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토합이 이제 가동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센서를 제대로 설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여기 이제 벽체가 있으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그 응력계가 붙었어요. 응력계는 이제 제대로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여기 지중수평 변이계가 있어요. 지중수평 변이계는 벽체가 이만큼 거동이 되면 응력이 작용할 거예요. 즉 벽체 변형에 따른 응력의 거동을 똑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계측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측 데이터는 연관 계측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중첩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변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는 얘 응력이 늘어나는 시기랑 일치해야 돼요. 당연히 벽체가 많이 벌어지면은 응력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벽체가 변형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응력 변화가 없다면 뭐예요? 그 아까처럼 떨어져 있는 데다 설치한 거겠죠. 아니면 반대로 응력 변화가 심한데 벽체 변형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휘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저같이 매번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걸 알아요. 이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없네 하면 어떤 게 문제인지 대충 알아요. 이거 안 봐도 알아요. 이거 2개 설치 안 했구나. 이게 측정 그 배면에 밀착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측 데이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일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공학에 대한 변이량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변이량이면 밀리미터 수평 변이 또는 하중이라면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중에 대한 부분에서 계측 데이터가 있잖아요. 계측값. 그러면 유사 계측기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1일차,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가는데 스트러트 응력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날 뛰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여기다 수렴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스트러트에 대한 응력계에 대해서 같이 뭐를 중첩시켜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지중수평 변이계 변이량이요. 변이량을 봤더니 변이량이 이렇게 가다가 얘도 같이 뛰더라 이렇게. 이러면은 말이 돼요. 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응력이 가동이 됐다. 근데 얘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응력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형률계가 제대로 안 나오든가. 그래서 계측기기는 어떻게 보고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유사한 계측기기가 거동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게끔 중첩 보고라는 걸 원칙으로 해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중첩 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 분석은 누가 해야 돼요? 시공팀이 해줘야 돼요. 자, 스트러트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떴어요. 그럼 뭐냐면, 스트러트 응력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버팀모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팀모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통 뭐냐면 다음 버팀모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다음 버팀모에 0.5m만 파요. 과굴착 안 하고 스트러트를 딱 걸을 수 있게끔 0.5m를 굴착해야 되는데 얘를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만큼 과굴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붙인다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버팀모에 2단 버팀모에 설치시키기가 늦어지면 응력이 여기에 과다하게 걸릴 거 아니에요. 밀리니까. 이게 응력이 많이 나오면 뭐 한다? 우리 이때 미안하지만 과굴착했어. 그래서 2단 버팀이 설치 시기가 2일 지연이 됐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분석이 되는 거예요. 즉 계측기기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 변곡점에서 시공팀의 분석 결과를 첨부를 해야 돼요. 맞나요? 아니 이건 계측팀이 몰라요. 이게 왜 띄었는지. 시공팀이 거기에 적절한 분석 데이터를 내놓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 그때 계측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측기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죠. 계측팀이 계측기기가 잘못됐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거동이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원인을 시공팀이 먼저 분석을 한 후에 거기서 워밍 규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측팀이 센서나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자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한다? 유사 계측기기를 중첩해서 보고한다. 그래야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또요. 데이터의 어떤 과다 변이나 이상 변이에 대한 부분은 뭐가 필요하다? 시공팀의 코멘트, 즉 분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50분 지났으니까 쉬었다 할 건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현장에서 많은 걸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몇 가지 쓰신 거 한번 가가지고 이제 해보세요. 한번 있나 없나 제대로 되나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는 계측이 안 돼요. 계측을 위한 계측이에요. 계측 무용론. 계측은 뭐 요즘에는 계측 비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공비에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데 뭐 10억 하는 거는 우습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